이강인 프랑스에서 기억도 못해낸 국위 선양의 감동 한국의 슛돌이가 축구를 넘어 알린 고향. 기분 좋은 호들갑이다. 선배들의 극찬과 유니폼 판매량이 이강인의 인기를 말해준다. 리오넬 메시, 37, 마이애미와 비교부터 킬리안 음바페의 질투심을 우려하는 기사도 등장했다. 프랑스 매체 버풋볼은 2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가 이강인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라며 파리 생제르맹의 영고지 프랑스 파리 내에서 이강인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알렸다. 지난 시즌인 2022에서 2023 시즌 소속팀 RCD 마요르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드필더로 떠올랐다. 마요르카 소속으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강인은 리그 36경기에 출전해 6골과 6도움, 총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공격 포인트만 쌓은 것이 아니다. 이강인은 뛰어난 상황 판단과 센스 넘치는 전진 패스, 저돌적인 드리블과 볼키핑 능력을 보여주면서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장점을 여과 없이 선보였다. 이강인은 2022에서 2023 시즌 라리가 최고의 팀을 뽑는 토츠에도 미드필더 부문 후보에 올리기도 했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능력은 제대로 인정받은 이강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시즌 종료와 동시에 유럽의 거함들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표했다. 이강인은 프랑스의 맹주 PSG를 택했다. 이강인이 스페인을 떠나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만큼 적응과 관련해 우려하는 이도 많았지만 이강인은 단숨에 팀에 녹아들었다. 팬들의 우려도 이유는 있었다. 팀에 입단한 뒤 곧바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잠시 팀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 뒤 곧바로 중국 항저우로 이동. 중국 진화에 있던 황선홍호에 합류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함께 PSG에 복귀한 이강인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팀에 적응했다. 팀의 핵심 킬리안 음바페와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 훈련장에서도 마치 절친을 대하듯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다.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지난달 30일 PSG는 메시에 비견되는 크랙을 영입했다. PSG 신입생 중에서 이강인이 특히 눈에 띈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지난 여름 약 2천만 유로, 하나 약 284억 원, 위 이적료로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합류했다. 그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그는 전 PSG 선수인 리오넬 메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바로 그거다 라고 덧붙였다. PSG 선배들의 극찬도 이어지고 있다. 제레미 로탕은 프랑스 RMC 스포르트를 통해 이강인의 발밑 기술이 비티냐보다 더 빼어나다. UCL 애선 중원이 경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강인은 밀란전에서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발기술을 제대로 보여줬다 라고 말했다. 디디에 도미 역시 이강인은 이미 공을 잡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군가가 있어도 뒤돌기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능숙한 선수다. 그는 압박을 이겨내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라며 이강인은 자주 그렇게 해낸다. 그게 그의 능력이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유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강조했다. 구단 선배들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 인기도 뜨겁다. 지난달 30일 리그 1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SG의 숨겨진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라며 파리가 이강인에게 열광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리그 1은 이강인의 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의 이름이 더 많이 눈에 띈다. PSG는 이강인이 이적한 뒤 음바페의 유니폼보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더 많이 팔았다 라고 조명했다. 이에 버풋볼은 파리는 이강인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PSG는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의 이탈 후 새로운 인기 선수가 필요했다. 이강인을 영입한 PSG는 새로운 마케팅 짐승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에서의 초호화 인기에 힘입은 이강인은
이제 음바페와 유니폼 판매 경쟁까지 벌인다. 라고 이강인의 인기에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매체는 PSG는 3일 르 아브르와 맞대결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이 인쇄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또한 서울 시간으로 오후에 열리는 이 경기를 통해 특별한 행사도 진행한다. 라며 이 계획이 음바페에게 새로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라는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2. 음바페 비티냐 제치고 르 아브르전 망. 충격 퇴장 돈나룸마 대신 GK. 정말 눈부셨다. 아르나우 테나스가 예상하지 못한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파리 생제르맹은 3일 오후 9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에 위치한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앙 14라운드에서 르아브르 AC와 맞대결에서 2에서 0으로 이겼다. PSG는 리그앙 선두 자리에 오르면서 1위 굳히기에 성공했다. 부분 로테이션 속에서도 PSG 골문을 지킨 건 지안루이지 돈나룸마였다. 돈나룸마는 PSG 넘버원 골키퍼로 케일러 나바스와의 경쟁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지키고 있었다. 돈나룸마가 있어 테나스는 나서지 못했다. 올여름 바르셀로나를 떠나 이강인 등 여러 선수들과 함께 영입이 된 테나스는 벤치엔 계속 이름을 올렸는데 출전 기회는 없었다. 갑작스러운 데뷔전을 치렀다. 전반 9분 골킥이 뒤로 흘렀는데 카시미르와 돈나룸마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충돌했다. 주심은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로 판단하고 바로 레드카드를 들었다.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돈나룸마는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빼고 골키퍼 테나스를 넣었다. 이전에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을 당해 마누엘 우가르테로 급하게 교체가 되었기에 돈나룸마 퇴장은 치명타였다. 예상하지 못한 교체카드 2장에 수적 열세에 내몰린 PSG는 전반 23분 터진 킬리안 음바페 골로 리드를 잡았다. 모든 선수들이 합심을 해 수비를 했고 안정적인 공소유 능력으로 한 명이 더 많은 르 아브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테나스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테나스는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이 됐는데 안정적으로 선방했다. 경합 상황이나 크로스가 날아올 때 안정적으로 잡아냈다. 결정적 선방까지 보였다. 후반 32분 알라위가 결정적 기회를 잡았다. 쿠자예프 패스를 받고 골문 바로 앞에서 날린 왼발 슈팅은 테나스가 막았다. 재차 슈팅을 시도했는데 또 테나스가 몸을 날려 막아냈다. 테나스 선방으로 버틴 PSG는 비티냐 추가골로 2에서 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값진 승리 속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com은 테나스에게 평점 7.98점을 줬다. 비티냐에 이어 평점 2위였다. 프랑스 폰 메르카토는 테나스를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다. 돈나룸마가 나간 이후 테나스는 까다로운 상황을 견뎌냈다. 위협을 막아내면서 안심을 하게 했다. 연속 선방을 펼치고 킥도 안정적이었다. PSG 첫 경기는 성공적이었다. 고 평했다. 돈나룸마는 퇴장으로 인해 한동안 리그안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 넘버원 골키퍼가 없어 불안점이 있지만 테나스가 데뷔 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인 건 긍정적인 일이다. 3. 정말 물결표 벌써 몇 번째야. 상처받은 과르디올라에게 또다시 소금 뿌린 한물간 여배우 펩, 나의 우상인데. 또다시 메뉴팬 자랑 3연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은 지난 3월 15일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대승을 거둔 후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과르디올라는 내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더라도 맨시티에서 항상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것. 이유는 한 여자 때문이었다. 과르디올라를 울린 여자는 바로 한때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였던 줄리아 로버츠이다. 과르디올라는 평생 3명의 우상이 있었다고 한다. 골프의 전설 타이거 우즈,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 마이클 조던, 그리고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였다. 우상인 줄리아 로버츠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맨체스터를 방문, 과르디올라가 아닌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를 방문했었다. 2016년 11월 1일이다. 맨시티가 아니라 맨유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충격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비록 농담이지만 과르디올라는 줄리아 로버츠가 맨시티 맨유의 경계를 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패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7월 줄리아 로버츠는 또 다시 과르디올라를 울렸다. 미국 뉴저지로 친선 경기차 미국을 방문한 맨유 선수단을 방문. 선수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줄리아는 에릭 텐 하흐 감독으로부터 줄리아라고 적힌 맨유 유니폼도 선물을 받고 활짝 웃었다. 이렇게 2연패를 당한 과르디올라가 또다시 줄리아 로버츠로부터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영국 더선은 3일 줄리아 로버츠는 자신이 진정한 맨유 팬이라고 밝혀 펩 과르디올라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했다고 보도했다. 더선은 현역 최고 감독인 과르디올라의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는 줄리아 로버츠가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라는 사실일 것이라고 놀렸다. 과르디올라는 프리티 우먼에 출연한 줄리아 로버츠를 보고 반했다고 한다. 하지만 또다시 줄리아 로버츠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다시 맨유 칭찬에 나선 것이다. 줄리아 로버츠는 한 텔레비전 쇼에 출연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진행자는 올해 56살인 줄리아 로버츠에게 어떻게 맨유 팬이 되었는지 물었다. 줄리아는 자신과 그녀의 가족 때문에 완전히 맨유에 사로잡혔다고 밝혔다. 그녀는 저는 올드 트래포드에 가본 적이 있고 진정한 팬이다. 저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TV에서 축구를 보기 시작했다. 며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전혀 몰랐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빠져들었고 어떻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우리 팀이 됐고 가족팀이 되었다. 고 털어놓았다.